개인용 전세기를 소유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먼저 구입을 해야겠죠? 단순한 전세기는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올라가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의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가장 싼 전세기는 기본적으로 보통 비행기의 미니 버전입니다. 보통 더 오래됐고 기내 편의시설도 적죠. 하지만 만약 진정으로 호화로운 경험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전세기 탑승은 그냥 비행기라기보단 하늘을 나는 1등석 호텔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장 현대적인 전세기는 안락한 침대와 풀서비스 주방, 반려동물 시설과 최신 기기들을 갖춘 개별 침실이 있습니다. 자,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딱 맞는 전세기를 사셨군요. 하지만 이제 지갑을 더 활짝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세기의 유지 보수만 해도 돈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항공기 판매원들은 연간 최소 200시간 정도만 비행한다 해도 운영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전세기가 시동을 걸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평균 연료비는 갤런당 4달러 정도예요. 즉 1년에 기름값만 28만 달러 정도가 지출될 겁니다. 이 정도 돈이면 작은 집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전세기를 여러분 스스로 조종하지는 않겠죠? 보통 작은 전세기에는 한두 명의 조종사 그리고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실력이 좋은 조종사의 월급은 연간 25만 달러에 이를 수 있고 전세기의 크기에 따라 두세 명의 조종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개인 요리사가 있어야 기내에서도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음식을 요리해낼 수 있겠죠? 어쩌면 개인 바텐더도 필요할 거예요. 이들의 모든 급여만 해도 1년에 10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에 묵을 계획이라면 전체 승무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든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앞서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린 것 기억하시죠? 차는 항상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전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마당에 맞지 않죠. 그래서 넓은 경납고를 빌려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에 7만 달러가 더 들 겁니다. 외진 곳에 머무는 것도 무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처럼 별도의 장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비행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따금씩 고장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땐 몇 달러면 고칠 수 있겠지만 개인 전세기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면 몇천 달러가 듭니다. 깨진 앞유리를 수리하는 데는 4만 5천에서 7만 달러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보험, 승무원 교육,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결국 연간 약 100만 달러 정도가 되겠군요. 이건 겨우 200시간 비행을 할 때 이야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한 달에 3번 정도 비행할 때 말이죠. 만약 더 자주 혹은 더 오래 여행한다면 1년에 약 200만 달러는 들 거예요. 하지만 개인 전세기를 록스타나 유명 인사들이 주로 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기는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입니다. 개인 전세기는 공항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시간은 돈이잖아요. 또한 개인 전세기는 일을 하기에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개인 비행은 또한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구도 기업의 비밀을 훔칠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매년 15,000편 이상의 민간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환자를 특정 병원에 데려가거나 필요한 곳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전세기 운항을 무료로 제공해요. 특히 작은 도시에 있는 일부 공항은 전용 전세기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대피한 지역에 보급품을 전달할 때 개인 전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비행을 할 준비는 됐지만 전세기를 살 여력이 없다면 걱정 마세요. 아직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만약 약 2,500만 달러의 순자산이 있다면 전세기의 일부를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일부를 사는 건 아니에요. 객실이나 날개 하나로 뭘 하시겠어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적은 배당은 16분의 1이고 항공기 모델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들 수 있어요. 기본 계약으로 50시간 비행을 하고 회사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젯카드 말이에요. 이 카드로는 필요에 따라 전용 비행 시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살수록 값은 더 저렴해져요. 회사마다 서비스도 다양하고 호화로운 정도도 다르겠지만 약 20시간 정도에 1-20만 달러가 들 겁니다.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주문형 전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시간이나 부분 소유권을 구입하는 대신 특정 항공편을 위해 전용 비행기를 예약하는 겁니다. 비행 1시간의 값은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일 수 있어요.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낫죠. 이것도 너무 비싸다면 좌석 공유라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꽤 간단합니다. 개인 항공기를 예약한 사람이 전세기에서 몇 개의 좌석을 파는 거죠. 비행기용 우버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2만 달러 정도, 실제 좌석은 2,000달러 정도 내야 합니다. 훨씬 더 저렴한 옵션은 엠프티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기가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항공편들은 보통 몇천 달러 정도 들 수 있지만 더 저렴한 옵션은 몇백 달러밖에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정이 유연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죠. 하지만 주승객이 계획을 변경하면 항공편은 취소됩니다. 목록에서 가장 저렴한 건 예정된 민간 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는 60달러까지 저렴해질 수 있죠. 하지만 홍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비행기를 타진 못할 겁니다. 보통 이런 비행기는 대형 상업용 여객기의 작은 버전에 불과하며 다리를 뻗을 공간과 짐 실는 공간이 모두 좁습니다. 이 경우 전용기의 이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이런 비행기는 규모가 작은 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륙 15분 전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발을 딛자마자 떠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선택지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냥 모든 개인용 전세기를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